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생각을 다 했으면 뒤에 정답을 확인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대로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옮겨 적은 거예요?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걸 적은 거예요? 다 A네요. 잘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정민이가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였는지 한번. 뭘 하고 싶은 게 좀 많은 안녕하세요.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용정중학교 3학년을 이번에 졸업한 유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뒤에 보니까 책이 되게 많네요. 이거 네. 다 읽은 거예요? 읽은 책도 있고 앞으로 읽고 싶은 책도 있고 해서 어. 그냥 책장에 보관 중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공부법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어. 공부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창 책을 읽어왔던 시기가 있어서 이런 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에 나온 공부법을 실제로 뭐 실천한 적도 있어요? 네, 그쵸. 이렇게 공부법 책 보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직접 실천해 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법 관련된 책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책 한번.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인데요. 이게 살짝 공부법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공부와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공부 자극이 되는지 쓰여있는 에세이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읽으면서 책이 되게 이뻐서 그래서 그러네요. 소장 가치도 있고 몇 살 때 읽었어요, 이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찾아서 읽게 된 것 같아요. 친구 추천해서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친구가 읽어보라 했어요? 네. 읽고 나서 좀 성적이 더 영향을 줬나요, 어떻게? 네, 그쵸. 2학년 때 그래요? 새로 시험도 보고 하다 보니까 공부법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책 읽어보면서 여기 습관 같은 내용도 나와 있고 시험 기간에 어떤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어서 이런 걸 보면서 제 공부법을 좀 더 정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험 기간이랑 시험 기간 아닐 때랑 게 공부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평소에도 공부를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네. 학기 중에 시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그날 배운 내용들을 필기하고 정도에서 그쳤다면 시험 기간에는 선생님께서 나와주신 유인물이나 노트 정리 내용이나 문제집 내용들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그 내용들을 따로 프린트를 해서 그 내용만 보고 외우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정리한 걸 혹시 볼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들인가 봐요. 네. 이건 제가 역사 공부를 한 건데요. 제가 프린트한 내용도 있지만 역사는 이때 필기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역사는 거의 선생님께서 교과서 위주로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만들어서 외우기 쉽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역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날짜가 다 적어져 있네요. 그럼 하루에 이걸 다 작성을 하신 거네요? 네, 그쵸. 거의 시험 공부는 한 2주 정도 텀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했어서 그래서 거의 짧은 기간 내에 정리를 하고 단기간에 암기하는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제가 수학이랑 과학을 정리한 수첩입니다. 이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국어나 역사 같은 살짝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은 이렇게 손으로 적거나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학은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또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내용이나 오답한 내용들,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 같은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 과학 하나, 수학 하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좀 크기가 작네요. 네. 작은 걸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작은 걸 쓰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용정중학교에서도 자투리 활용을 좀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 예를 들어서 급식 시간에 급식 줄을 설 때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틈틈이 중간에 딱 펼치면 이렇게 문제가 하나 나오고 그 뒤에 넘겨보면 그 뒤에 풀이가 나와 있어서 딱 자투리 시간에 딱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생각을 다 했으면 뒤에 정답을 확인해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도 그러면은 머리로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자주 내시는 유형의 문제가 있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신 유형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최대한 제가 여러 번 접해보고 여러 번 풀어보면 그만큼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이나 쌩같이 문제집 하나를 정해두고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문제집을 풀기보다 하나의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시간을 줄이고자 제가 몰랐던 문제나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들 같은 것들을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과학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과학은 선생님께서 유인물을 나눠주시는 편인데요. 유인물에서 따로 강조를 하셨던 문제가 있고 또 특히 과학에서는 연주시차라는 걸 이때 배웠는데요. 연주시차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생각을 끄집어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앞 페이지에는 연주시차란 라고 적어놓고 뒷 페이지에는 그와 관련된 개념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다 꼼꼼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한 페이지의 문제와 정답이 같이 있지는 않네요. 네, 그쵸. 개념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에 대해서 그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개념 같은 내용 말고도 문제 같은 것도 과학은 살짝 제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3학년 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살짝 좀 더 심화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시험에서 마지막 문제로 킬링 문제나 그런 것들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많이 보고 그 완벽한 정답을 외워야 한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네요. 네,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국어나 역사 같은 과목은 정리를 다 해놓고 나면 이 내용들을 제가 이해했는지 시험을 저 혼자 쳐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지학습을 최대한 자주 활용했는데요. 이건 제가 백지학습을 한 노트입니다. 그 백지학습이라는 게 네. 그냥 종이만 꺼내서 책을 보고 적는 게 아니라 혼자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적는 건가요? 네, 그쵸. 백지학습은 백지에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마인드맵이나 그림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해보는 공부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 학교 사회시험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지 답이 맞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옮겨 적은 거예요?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걸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회를 정리를 했으면 이렇게 소단원이 있잖아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나 거란의 침입과 격퇴와 같이 수단원이 있다고 하면 그 수단원만 그 백지학습 여기에 적어놓고 그 수단원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아래 적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소단원만 여기에 적고 나머지 세부 내용을 직접 적은 네, 거네요? 그쵸. 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기억이 안 된다 싶은 부분은 노트 정리한 내용을 보고 그 내용들을 여기에는 문장이 아니라 간단하게 키워드로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문장으로 바꿔서 정리 연습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역사나 사회는 공부법이 좀 비슷한가 봐요. 네, 그쵸. 그럼 거의 교과서 영어에 대해서는 내용이라서.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영어는 또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영어요. 영어는 사실 노트 위주로 했었는데요. 영어는 보통 유인물을 나눠주시는 편이었어서 그때 유인물 나눠주신 본문 학습지나 또 문법 관련 학습지 내용들을 읽고 또 본문 암기하고 영어는 가볍게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본문 정도를 다 암기하고 문법 내용만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성적은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3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잠깐 봐도 되나요? 네. 다 A네요. 그러면 학원 같은 거는 따로 다니는 게 있나요? 학원이요. 네. 학원은 학기 중에는 거의 다녀본 적이 없고 방학 때만 잠깐 1학기 정도 수학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아, 수학 선행을 네. 했어요? 네. 그러면 한 1년 정도 선행한 거예요? 선행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잠깐 빠르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방학에는 1학기 정도만 선행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공부가 안 될 때는 제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친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경쟁심도 들고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멍 때리고 있으면 제 옆에 앉아있는 다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가 안 될 때는 노래를 듣거나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는 백지학습이나 노트 정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보다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생 때나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별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적이 중학교 2학년 처음 중간고사를 봤을 때 제가 시험 성적이 진짜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상위권 정도는 들어간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제 꿈이 외교관인데요. 외교관의 꿈을 가지려면 이 정도 공부는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 욕심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들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가장 크게 인상 깊었던 게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이었습니다. 그때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살짝 남북의 관계나 외교 관련된 내용을 좀 알게 되면서 또 외교관에 대해서 관심도 생겼고, 또 중학생 때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활동도 하게 되면서 외교관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외에도 다른 대외 활동들 많이 했나 봐요. 네, 그런 편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 말고 기억에 남는 활동 같은 것들이 있나요? 2학년 때 제 친구랑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전교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또 포스터도 만들고 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제를 기숙사에서 살아남기로 하고, 기숙사에 다니는 친구들과 기숙사에 안 다니는 친구들의 생활 패턴이나 또 공부 습관들을 비교 분석해서 기숙사에 다니면 학습 능률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포스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네. 정민 학생 그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지 않나요? 그러면 약간 손해 아닌가요? 네, 그쵸. 그래서 저도 학기 중에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을 하면서 그 공부와 대외 활동의 균형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특히 제가 공모전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서 시험 기간인데도 공모전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과 가끔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대외 활동을 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살짝 푸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대외 활동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글쓰기나 백일장이나 아니면 영상 만들기 같은 공모전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공모전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계 공모전을 준비할 때는 통계 표현 방식, 그러니까 그래프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UCC를 시작할 때에는 살짝 그때 노래도 만들고 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었거든요. 네, 친구들이랑 5명이서 팀을 짜서 했었는데 비록 결과는 안 나올 때가 더 많았었지만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대외 활동을 준비하면 친구들과 더 끈끈해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모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그 성적 때문에 네. 부모님과 그런 마찰이 좀 있는 편인가요?
성적보다는 제가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성적에 대해서 별로 관여를 안 하시는 편인데요. 근데 제가 시험이 하루 남은 상태에서 공모전도 하루가 남아서 제가 컴퓨터로 100일장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그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는 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민 양이 원하는 대로 공모전은 잘 마무리했나요? 그때 준비했던 100일장은 결과는 아쉽게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했던 거고 거의 한 3일 만에 빠르게 준비했던 거라서 결과는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는 그때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또 공모전에 지원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어. 시험 공부를 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모전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공모전에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민 양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그렇게 글쓰기 실력도 키울 수 있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식도 얻을 수 있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진로나 그 인생 계획 같은 거가 네. 있을까요, 혹시? 진로는 고등학교는 아마 일반고나 아니면 용정에서 같이 기숙사 고등학교를 갈 것 같고 가서도 지금처럼만 성적을 유지해서 국내 대학으로 가고 또 외교관 후보자 시험도 거쳐서 외교관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공부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조금 정민 양만의 그런 요약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저는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교 공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공부는 충분히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잘 나온다 생각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기초 지식이나 여러 선행학습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중학교에서의 공부는 무엇보다 선생님 말씀에 경청하고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는지를 빠짐없이 듣고 필기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필기를 하고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 있고 그 공부 방법을 철저하게 계속 여러 번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고 시험 성적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오늘 혹시 어땠나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렇게 말씀도 드리면서 3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어머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용정 20기 유정민 아빠 유현덕입니다. 네, 저 유정민 엄마 정미경입니다. 네, 정민이랑 이렇게 인터뷰 했는데요. 혹시 정민이가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였는지 한번. 뭘 하고 싶은 게 좀 많은 아이였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집중해서 이렇게 고집 있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하는 친구? 그리고 또 그게 또 많아서 되게 바쁜 친구.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너처럼 바쁜 초등학생은 처음 봤다고. 근데 그게 중학생이 되니까 제가 또 너처럼 바쁜 중학생은 또 처음 봤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그런 욕심도 있고 근데 한번 하게 되면은 그걸 또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생활을 하는 제가 봐도 또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해서 그거 안 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는 되게 그걸 좋게 봤어요. 네. 뭘 자꾸 하라는 것 이상으로 막 더 하는 거예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걸 다 했나 봐요. 어떤 것들을. 저는 이제 그랬어요. 정민이한테 뭔가를 엄마 이거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가 그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내야 돼. 그거를 중간에 포기를 하면 그건 약속을 깨는 거기 때문에 안 돼. 그걸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거를 정해서 계획 있게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니까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은 아이가 이 스케줄에 치여서 너무 건강을 상할까 봐
제 생각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건강상 할까봐 좀 안 하면 안 돼? 좀 쉬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좀 많았어요. 집에서 공부는 안 하거든요. 학교에서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또 학교에서의 생활이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오면 그냥 쉬라고 해요. 학원도 안 다녔고, 왜냐면 코로나 또 시대였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쉬어라. 아프면 안 되니까. 컨디션이 좋고 면역이 좋아야 코로나도 안 걸리니까 쉬어라. 이제 그냥 맨날 쉬라고만 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뭐 언제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넌 공부 언제 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는 수업 시간에 해 그러더라고요.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이렇게 재밌대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재밌대요. 그리고 자기가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자기 눈을 쳐다보면서 수업을 한대요.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는 느낌이 너무 좋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눈을 반짝반짝하고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정민이가 잘 듣고 있으니까 자기를 보면서 말씀을 해주신대요. 그럼 그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난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하는구나. 눈을 마주치는 게 어떻게 보면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듣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정민이만 보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다 볼 텐데 정민이는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되게 교감을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시간당 몰입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는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게 졸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민이가 책은 항상 언니가 또 6살 터울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언니도 이제 책을 읽을 나이니까 언니가 이제 한글 띄면서부터 아기를 앉혀놓고 책을 읽혔어요. 그리고서 저는 이제 그 나이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글도 따로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한글을 띄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신기했어. 예, 참, 그게 너무 그때. 신기했어요. 알아서 한글을 띄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책을 많이 읽으세요. 아빠가 책을 보시니까 아이가 책을 갖고 와서 항상 아빠 옆에서 책을 봤어요. 그래서 정민이가 뭘 하다가도 이제 엄마 나 이제 쉴게 그래요. 공부하다가도 엄마 나 쉴게 그러면 책을 봐요. 그래 쉬면서 책 봐.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쉬는 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책을 읽으면서의 그 집중도와 몰입도가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독하는 사람들을 책은 이렇게 안 읽고 책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통으로 읽잖아요. 그거를 가리킨 적은 없는데 그거를 혼자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읽더라고요. 책을 빨리 읽더라고요.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아하고 습관화돼 있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의식적으로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거꾸로 그 같이 그 서점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영풍문고 저 광주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책방 돌아보고 그러는 거를 이제 되게 좋아해요. 네, 예. 아빠랑 예. 둘이서 어디를 가든 네. 서점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서점에 가면 그냥 가 있으면 그냥 그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막 책들이 많이 있고 막 하니까. 그리고 책을 그냥 사요. 네. 책 사는 것도 좋아해요. 두 사람이. 근데 아빠는 새 책을 그냥 서점 가서 그냥 막 사줘요. 네,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주말에는 혹시 아이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주말에 저는 정민이가 좀 더 어렸었을 때 초등학교 때는 산에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무등산 많이 가고 무등산 정상에도 몇 번 같이 갔고요. 근데 이제 조금 크면서 이제 산에 가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정민이가요. 같이 자전거 타는 거를 많이 좀 좋아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야외 활동보다도 안에서 좀 하는 거를 집안에서 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장기 둔다거나, 예, 정민이가 장기 두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장기를 곧잘 둬요. 체스 두는 걸 또 좋아하고요. 할아버지랑 또 장기도 잘 두고. 할아버지랑 이렇게 장기 두는 것도 좀 좋아하고. 보드게임. 보드게임 같은 거 좋아.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정민이 졸업식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3시간짜리 아바타 영화 보고 왔는데 영화 같이 보는 거 좀 되게 좋아하고요. 정민이가 같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아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집에 안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지도 몰라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기 가자, 여기 갈래? 힘들어서? 그리고 막 좀 데리고 다니면서 음. 여기 이제 놀러 갈 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데리고 가서 이제 어디 가고 싶고 막 뭘 먹으러 가고 싶고 뭘 보러 가고 싶고 그런 거 되게 많은데 이제 뭐 그게 다 제 맘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모님들께 혹시나 드리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끌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민이를 키우면서 정민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가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정민이가 책을 보고 있었으면 옆에 그냥 저도 책을 들고 앉아 있었고요. 정민이가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기보다 정민이가 뭘 하고 있으면 그냥 제가 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거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하라고 끌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에게 문제집을 지어주고 이거 풀어라, 공부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잘 기다려줘야겠네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부모님 않은 것 입장에서는. 같아요. 근데 정민이는 그거를 본인이 알아서 좀 해줘서 제가 좀 고맙다. 끝으로 오늘 촬영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제가 정민이한테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잘 혼자 알아서 큰 것 같거든요. 이제 그냥 알아서 큰 것 같은데 잘 커져서 너무 저는 그냥 고맙고 아이한테 그냥 감사하고 그 건강했으면 좋겠다.